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사기 안 당하고 살아가는 건데요. 사기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또 다양해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현직 검사가 들려주는 사기 안 당하는 법,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맡고 있는 임채원 부장검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면 이 만들어진 검사의 이미지가 있어서 선입견이 있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인상이세요? 예. 예. 평소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신다면서요? 예, 뭐 자연스럽게 웃음이 많이 나옵니다. 예. 왠지 검사는 좀 욕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웃어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범죄자들한테는 어떻습니까? 전에 제가 고소인을 조사하면서 많이 웃었더니 예. 조사 다 끝나고 조서의 지문 날인 다 끝난 뒤에 고소인이 물었습니다. 예. 검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 앞에서 잘 웃으시는데 피고소인을 조사하실 때도 웃으실 거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혐의를 밝히시겠습니까? 이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서울중앙지검 있을 때 사건이었는데 근데 그 사건을 열심히 조사해서 그 피의자를 구속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웃는 거하고 이 혐의 밝히는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웃음으로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긴장이 풀리도록 해주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TV에 검사들이 출연을 해서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드문 일이잖아요. 그런데 특강도 그렇게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얼마나 자주 다니세요? 제가 그 2년 6개월 전에 우연히 이제 지인들이 특강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가 그 평소에 수사하면서 재밌게 하고 또 즐거웠던 일들이 거의 사기 사건 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를 하면서 아쉬웠던 거, 요거를 잘 정리해서 일반 사람들이 알았으면 사기 예방이 될 텐데 이런 생각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강의를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반응이 좋아서 그 강의 들은 사람이 이제 입소문을 타고서 계속 간 게 지난달까지 26번 했습니다. 와. 그래서 전주에서 작년에 한 거 그 병무청에도 갔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익산에 그 농업기술원, 금년에는 거기 KT 그 고객지원본부, 그 다음에 삼례문화 거기까지 갔습니다. 하셨던데. 그리고 지난달에는 그 인천에 가서도 했고요. 대구 뭐 주로 서울에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디든지 불러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눠줌으로 해서 사기가 예방이 된다면 저는 한번 달려가는 그런 편입니다. 강의 부제가 빼앗긴 꿈을 찾아주는 검사. 예. 사기 안 당하는 예방법이기도 하지만 강의 부제가 좀 독특했어요. 빼앗긴 꿈을 찾아주는 검사. 예. 어떤 까닭이죠? 제가 지금 올해로 31년째 검사를 하고 있는데 예. 계속 수사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검사는 어떤 사람인가? 그동안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면 검사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심지어는 사법시험 될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던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시험이 되자마자 헌신짝처럼 걷어차고 내팽개치는. 뭐 또 재벌집 또 딸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막장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물론 어떤 극적인 흥미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검사는 빼앗긴 꿈을 찾아주는 사람이다. 그 왜 그러냐? 검사는 증명을 해야죠.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30년 동안 이제 그 회사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기범들은 누가 퇴직을 했는지 그냥 정보만 줘도 사기친 돈의 20% 30% 이렇게 떼주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그 퇴직하고 이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 꿈에 부풀어 있는데 사기꾼이 접근을 해서 가머니설로 돈을 다 사기쳐서 가져갔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꿈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뭐 어떻게 대충 조사해서 무혐의로 송치가 됐는데 어떤 정의로운 검사가 그걸 보고 이거 분명히 사기가 된다. 그러나 지금 기록상으로는 증거가 부족하지만 피해자를 처음부터 조사를 하면 혐의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물었더니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증거들이 수집이 돼서 결국 그 사람을 구속해서 사기범들이 일단 혐의가 인정되고 어느 정도 구속이 돼야 사기친 돈의 최소한 반이라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반 정도 그걸 회수를 해서 제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가해자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살인범으로 억울하게 구속이 돼서 송치가 됐는데 검사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살인범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심 하에서 계속
그 수사를 했고 구속기간 열흘을 더 연장해서 20일 동안 수사해서 밝힌 결론이 진범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이 사람은 진범이 아니다. 어.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이 사람을 무혐의 석방하게 됩니다. 만일 오판을 해서 만약에 구속 기소하고 법원에서도 그냥 그대로 유죄가 났다면 평생 교도소에서 인생이 망가질 그런 사람이 그 제대로 된 그런 판단에 따라서 사람이 자기 꿈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네. 검사는 빼앗긴 꿈을 찾아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 행복 전도서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 모은 그 소중한 돈이라든지 퇴직금 사기 당하면 얼마나 죽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들잖아요. 간혹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빼앗긴 꿈을 찾아주는 게 또 검사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돈 빌려주고 못 받고 하는 게 민사로 갔을 경우는 거의 못 받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포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상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다들 민사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기죄라고 이렇게 고소장을 들고 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면 한 20% 조금 넘게 인정되는 게 벌금형까지 다 합쳐서 열심히 조사를 해야. 그러니까 이걸 쉽게 풀면은 사기범이 그 한 사람당 1억씩 10명을 상대로 사기쳤다 그러면 그게 이제 기소되는 확률이 21.5%거든요. 예. 그러면 한 8억 정도는 이제 굳은 돈이죠. 그럼 2억이 남으니까 또 사기를 치죠. 그리고 기소돼서 재판을 받더라도 형이 또 너무 낮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원에서 판결하는 게 지금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 예. 형량이 3년에서 6년 사이거든요. 초범인 경우에. 근데 너무 낮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베트남인 경우에 재작년에 한국인이 베트남 가서 현지인을 상대로 취업 사기를 했는데 8억 원을 사기를 쳤는데 무기징역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재작년에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취업 사기인데요. 그 여러 명을 상대로 합계 4억 원을 사기를 쳤는데 실형 3년밖에 안 나왔습니다.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환율 차이 있을지언정 그쪽에서는 무기징역형이고 우리는 3년밖에 안 돼서 양형이 좀 약하다. 너무 약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피해를 안 입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방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또 특강도 하시고 다니고 사기 사건 검사 많이 한 우리 임채원 부장 검사님께서도 사기를 당하셨다면서요? 아, 예.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그 알게 된 선배인데 제 사기 예방 그 덕목 중에 하나가 그 첫 느낌을 믿어라. 처음부터 이게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끝까지 경계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느낌이 안 좋아서 계속 멀리 했는데 선배 옆방에 있는 부장검사 선배하고 되게 친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다가 한 10년을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정도 되니까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그 신용카드 사용 대금 500만 원을 그 메꾸지 못하면 연체가 된다. 예,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이거 좀 예, 해달라 예. 그래서 제가 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400만 원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와.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길래 네. 또 막 또 모은 의심 돈이 없이. 290만 원 해서 690만 원을 줬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또 지방 또 발령이 나서 근무하다가 사기 사건을 보다가 그 선배 생각이 나서 왜 내 돈을 안 주지?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갑자기 이 그 휴대폰 컬러링에 그냥 찬송가가 막 들립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닌데 야 이거 일이 잘못됐구나. 그 어렵게 통화를 했는데 자기도 딴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그 돈 얼마 안 되는 거 달라 그런다고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3년인가 얼마 지난 뒤에 와. 또 제가 생각을 했죠. 이 금액이 얼마 안 돼. 그분이 그 카카오톡 그 대문 사진을 보니까 손녀하고 행복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길래 아 형편이 폈구나. 그래서 제가 문자를 넣었죠. 네. 선배님 이거 할부금 넣듯이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예. 넣으면 한 1년이면 다 갚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좌번호를 가르쳐줬는데 아무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나서 한 또 몇 년 뒤에 예.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아, 임 부장 미안해. 계좌번호 가르쳐줘. 내 돈 더 줄게 했는데 아직도 한 푼이 안 들어왔습니다. 와, 어떻게 결국 2번 사기를 당한 셈이죠. 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이제 사기를 친 경우네요. 그 10년 전이라 해도 이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창피해가지고 검사가 사기 수사를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참 웃을 수도 없고 예 어쨌든 그런데 심각한 게 주변에서도 사기 범죄를 많이 목격하기도 하지만 이분만에 한 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기가 많나요? 예. 예. 2018년도 대금 범죄 현황을 보면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는 절도 사건이 많았는데 이제 사기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2015년도에 25만 7천 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끊임없이 심지어 저도 사기를 당했으니 그러니까.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1년에 26만 건. 예. 와, 엄청나네요. 25만 6천, 7천. 와, 그러니까 2분에 한 건 예. 발생한다는 말이 예. 실감이 되네요. 예. 예. 사기범들의 이제 취조도 많이 하고 조사하시잖아요. 예. 특징이 있습니까? 있죠. 언변이 왠지 좋을 것 예, 같고. 언변은 당연히 좋고요. 예. 첫 번째가 이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장밋빛 미래.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이래서 어느 사기꾼인지 어떤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막 가모니사를 하고 있는데 그 피해자가 얘기를 듣고 의심나는 부분을 질문을 하면 사실은 나도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 이렇게 하면 돈을 안 주죠. 무조건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그 희망적인 말을 해주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속아서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증거를 안 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증거 남기면 자기는 사기 혐의가 밝혀져서 처벌받으니까. 그래서 실험실의 알코올처럼 일단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이후에는 이게 다 증발돼서 남지 않도록 이런 거를 합니다. 그 표현이 좋네요. 와닿습니다. 실험실의 알코올처럼 증발해버린다. 그냥 없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가 항상 고소를 당하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항상 예. 사기범이 뭐라 그러냐면, 검사님, 제가 이 사람한테 내가 거짓말한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피해자가 그 사기 당할 때 했던 그 이 사기범의 말들을 말은 하는데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날라가서. 그리고 인맥과시를 또 할 것 같아요. 뭐 예, 많죠. 청와대 인맥도 좋고. 누구를 알고 예, 있다. 정치인 누구 예. 유명한 사람. 예. 그렇죠. 예. 제가 전에 처리했던 사건 중에서 이제 네. 그 미분양된 아파트 150세대를 갖다가 반값에 우리가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미분양된 아파트를 대통령 비선 조직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요 수익금이 한 350억 정도 나오는데 나는 한 50억 갖고 네 300억 네가 다 가져. 이러면서 동업하자 그래가지고 14억을 사기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나 고위층을 파는 경우는 거의 100%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은 또 그리고 어떤 연인 관계를 또 이렇게 이용해서 예. 돈을 또 뜯어가는 그런 것도 또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예. 남녀 관계에 보면 사귄 지 뭐 몇 달 안 돼서 돈 얘기 나오면 거의 100% 사기입니다. 그 사기범인 경우는 처음에는 자기의 그 자라왔던 불우한 그 환경을 막 얘기를 하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어렸을 때 어려운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인간 승리의 어떤 그런 드라마를 얘기를 하면 이 사기범이 돈을 달라고 얘기를 안 해도 스스로 감동을 받아서 돈을 줍니다. 그 똑같은 걸 또 반복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이제 이거 약간 생활비를 좀 이렇게 받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데 그때도 뭐 친한 사이니까 차용증이나 증거를 안 남기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를 가야 그제서야 차용증 한두 개를 쓰는데 보통 뭐 1억, 2억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데 거의 뭐 끝에 그 정도만 증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에서 하여튼 짧은 기간 내에 돈 얘기 나오면 이거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사기도 그렇게 많잖아요. 많죠. 예. 네. 몇 달 정도는 네. 뭐 이자를 잘 주다가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큰 돈 투자했다가. 맞습니다. 예. 그게 뭐 코인이나 다단계 금융 사기 이런 것도 처음에는 잘 줍니다. 잘 주고 또 투자 받은 돈을 또 전 앞에 투자자한테 돌려막기라 그러죠. 돌려막기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이 피해자들한테는 이 자기가 이 사업이 지금 잘 돼서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혹시 기억 남는 사건, 사기 사건 해결했던 거 혹시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면. 최근에 네. 그 공연 기획을 하던 사람인데 이제 모 방송국에서 이렇게 개최하는 전주. 전주입니다. 전주 하는 그 유명한 우리나라 그 가수의 그 전국 투어 공연을 자기가 유치를 했다. 2억 원 주고 유치를 했는데 그 돈이 들어가서 이제 돈이 좀 부족하니까 그 피해자한테 1억 정도 빌려주면 요거 한 공연 끝나고 내가 갚겠다 그러면서 더 현혹시키는 게 티켓 판매 대금 채권 그걸 양도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짜 그 방송국하고 허위 그 위조된 계약서를 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확인만 했으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 때 일이 터지고 그러니까 그 공연 날짜가 지나서도 이게 공연이 안 되니까 그제서야 그 방송국에 전화해봤더니 그 가수 없다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예방하는 것 중에서 사기꾼이 하는 말, 그러니까 그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체 사기꾼이 했던 말 자체에 들어있던 그 내용을 일일이 현장 가서 확인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사기꾼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 자체에 모순이 있는지. 네. 근데 워낙 이 언변이 좋고 빠져들게 그렇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제 강의를 통해서 예. 미리 이제 이 사기꾼의 특징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가면은 사기를 당하는지 그리고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 되는지 이런 걸 알면은 사기꾼의 최면에 걸리지 않는다. 이 사기꾼은 아주 용하게 각 사람들의 어떤 그 부족한 점, 단점 이런 걸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싹 이 감정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해준 다음에 또 이 각 피해자들이 안고 있는 어떤 고민거리를 또 인맥을 동원해서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 경계의 벽을 허물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기를 쳐서 돈을 쫙쫙 가져가는데 나중에 당하고 나서 보면은 아무런 증거가 확보가 안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힘들고 본인은 더 힘들겠지만 뭐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 워낙 치밀해지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수법 자체가 그렇죠.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데 적은 금액 투자해서 이렇게 일확천금 유혹하는 것들은 절대 휘말려서는 안 그렇죠.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별의별 사기가 참 많은데 그 전세금 사기도 그렇게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등기부 등본까지 다 위조한다면서요? 예, 위조합니다. 와. 그게 그 등기부 등본을 위조해서 예. 그 이제 임차인한테 이제 그 이 자기 그 걸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전세를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위조된 게 들통이 났어요. 그게 그 47명 저기가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47명을 상대로 그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예. 한 24억인가 이렇게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되게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제 통상 우리가 이제 그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새는 이제 그 인터넷 들어가면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에서 인터넷 등기소라고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열람이 됩니다. 700원 주면 열람이 되고 출력을 하려면 1,000원 주면 되고요. 이제 그렇게 가능하고 그게 통상 우리가 집을 산다든지 전세를 계약하면은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하고 잔금 치를 때까지 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잔금 치르기 직전에 그 잔금 치르러 가면서 바로 그냥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못 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몰라서 안타깝게 당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 약하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은 또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해야 될까요? 어르신들은 뭐 주위에 이제 뭐 그 자기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예. 보이스피싱도 끊이질 않는데 현직 검사가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전화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제가 그런 전화 받아보셨어요? 예, 제가 중앙지검 근무할 때 중앙지검 모 검사한테 저보고 당신 계좌가 이렇게 그 사기범 연루됐으니까 호출됐다고 전화가 왔길래 너무 황당해서 그 정도로 지금 일반화돼 있습니다. 와. 요즘 워낙 신종 수법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보이스피싱. 가장 지금 최근 수법, 평소에 학생들 상대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했던 교사가 최신 그 보이스피싱 수법을 몰라서 3억 원을 털렸습니다. 이게 전화 온 게 뭐냐면 난 중앙지검 모 검사인데 당신 계좌가 지금 그 대포통장 사기범하고 연루돼 있다. 그러면서 뭐 영장이 발부됐다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앱을 깔았습니다. 그게 폴 엔티스파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경찰청에서 만든 악성 앱 검색하는 그건데 그걸 깔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팀 뷰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원격 조정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 두 개를 깔게 한 다음에 그 사이에 악성 그 앱을 실어가지고 그 악성 앱 그건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 휴대폰으로 누구한테나 이게 전화를 하더라도 다 그 보이스피싱범들이 다 받도록. 그래서 그걸 이제 전화 가로채기라 그러는데요. 그 수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다음에는 이 계좌를 뭐 이렇게 옮겨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털린 게 자기가 이제 그 있던 돈 1억 5천하고 그 다음에 캐피탈에서 3억 원을 털렸는데 더 문제가 뭐냐면은 은행 가서 뭐 대출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보이스피싱 당한 걸로 오해받으니까 요새는 이제 그 비대면 자동 대출 시스템이 있습니다. 직접 안 가고 그냥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이게 대출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3억 원을 털린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고요. 정말. 가장 또 최근에 또 코로나 또 이 사태에 관련해서는 그 또 이 정부 그
그 기관을 사칭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코로나 그 확진 또는 접촉자 뭐 신상 정보 확인 뭐 이렇게 그 문자가 오면서 밑에 네, 네. 인터넷 주소가 딱 뜹니다. 그거를 클릭하는 순간 또 악성 앱이 깔려서 예. 이제 그게 이제 보이스피싱범으로 한테 가죠.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전화가 와서 또 이제 그렇게 되고요. 신종이네요. 예, 신종.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새 또 마스크나 또 이게 손 세정제를 예. 안 샀는데 산 걸로 또 결제한 걸로 이게 또 오면은 거기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거기 네. 또 전화하면은 또 바로 또 이게 또 보이스피싱범들이 달려들고 또 더 한 거는 요새 또 그 보이스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또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네네네. 또 그 공무원들 상대로 재택근무 주의사항 이러면서 또 첨부 파일 그 메일을 보냅니다. 그 예. 메일을 클릭하는 순간 또 악성 앱이 깔립니다. 아, 와, 이거 진짜 엄청난 그런 치밀합니다, 검사님들이 치밀해. 일거리가 많아지겠어요. 이런 신종 예, 사기, 예. 보이스 피싱까지 늘어나면서 예. 검찰청에서는 절대 일반 전화 뭐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전화하는 거는 없는 거죠. 예, 전화할 일이 검사가. 그렇죠. 검사가 직접은 안 하고요. 수사관이 하고 거기 보면은 이제 보이스피싱 유형 중에 첫 번째가 기관 사칭형. 검사나 검찰청 그다음에 네. 금감원 사칭하는데요. 예, 보면은 그 뭐 당신이 딱 중앙지검 무슨 검사인데 당신이 뭐 이 계좌가 사기범 이쪽에 연루돼서 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절대 사람들은 그럴 일 없다. 검사와 구속영장 이 소리 나오면 벌써 이게 최면이 딱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죠. 절대로 사람을 조사하지 않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가 없고 두 번째 만약에 그 계좌가 도용이 됐으면 이거는 사기 피해자지 결코 이 사기범이 공범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네. 일반인들은 뭐 한 번도 뭐 그런 거를 뭐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예. 검사라고 해서 전화 왔을 때 어떻게 끊으셨어요?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그냥 내가 조용히- 검사다 그러신 거예요? 조용히 끊어야지. 그 괜히 내가 검사다 해서 이거 유발시키면 예. 또 우리 집이나 그 주소를 벌써 이 신상 정보는 다 털렸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 집으로 짜장면 50그릇, 100그릇 시켜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만드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끊는 게. 예, 예. 알겠습니다. 30년 넘도록 어쨌든 이 사기 관련돼서 범죄 많이 수사하면서 이제는 스타 강사로서 사기 당하지 않는 예방법에 대해서 특강을 다니시는데 오삼불고기 법칙이 있다면서요? 예. 어떤 거죠? 예. 예, 그 사기 예방 5가지 수칙, 그다음에 사후 조치 3가지. 굉장히 중요할 것 예, 예. 같아요. 예. 그냥 하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개수를 갖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요새 먹방 드라마가 많이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을까 해서 첫 번째 사기범이 이제 속이는 거 기망행위가 있고 두 번째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는 거, 세 번째 처분행위 이제 돈을 주는 거, 이거 3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망행위에 관련되는 게 뭐냐면은 사기범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think twice.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에서 아까 보이스피싱처럼 말 자체에서 모순이 있는지. 두 번째가 확인하라. 사기범이 했던 말 속에서 뭐 현장 가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무슨 사기라 그러면 네.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아까처럼 그 뭡니까 공연 관련해서 그 공연이 하는지 안 하는지 방송국에 확인만 했으면 실제 끝나는데 확인. 예. 세 번째가 담아라. 어. 아까처럼 이 증발하니까 병에 담듯이 그 거짓말 한 거를 증거 수집. 네, 거기다 담아라 이거죠. 그게 왜 이게 예방이 되냐면 이제 그렇게 좀 치밀하게 이렇게 피해자가 챙기면 사기범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고 그냥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네. 이 세상에는 참 착한 사람도 많고 순진한 사람도 많은데 굳이 내가 저 사람한테 굳이 사기쳐서 내가 처벌받을 이유가 없지 이러면서 사기 대상을 바꾼다는 거죠. 네. 그 백지에 절대로 서명을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백지에 서명을 해줬다가 80억을 또 사기당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잘 읽어보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돈을 빌려줄 때 그 용도 사기, 그러니까 돈을 빌려갈 때 뭐 기계를 구입한다고 빌려갔는데 자기 빚 갚는 데 썼다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알겠습니다. 예, 용도를 갖다 특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밝히기가 쉽거든요. 예. 뭐 그러한 등등.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꼼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속지 않기 위해서는. 예. 자, 오늘 아침에는 정말 2분에 한 번꼴로 발생한다는 사기 피해 예방할 수 있도록 현직 검사인 임채원 부장검사와 함께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라도 너무나도 그 봄꽃 구경도 못하고 집에만 갇혀 있는데 우울하게 지금 도민들 보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또 부임 동안에 판소리를 그렇게 익히셨다면서요. 예, 9개월 위로를 해줄 수 있는 판소리 한 대목 짧게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철가 준비하셨다고요? 예.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좋다.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 오날 백발한심하구나. 좋다.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헌들 쓸데 있나.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임채원 부장검사님과 함께 했는데 정말 사기 피해자들 없도록, 사기범들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또 역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강 자주 다니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들 개학 늦어지면서 모두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개학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해서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